일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요. 아침 햇살이 야른 커튼을 비집고 들어왔다. 박우성은 눈을 비비며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투박한 손등을 습관처럼 바지에 문지른다. 부엌에서 콧노래가 들려왔다. 어머니 박봉례 여사가 끓이고 있던 미역국 향이 집 안을 채운다. 우성아, 일어나지. 밥 먹고 일 가야지. 응, 엄마. 나 오늘도 열심히 할래. 우성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낮았다. 기대한 적이 많지 않은 사람 특유의 말투였다. 식탁 위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 앞에 앉자 어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기죽지 말고 누가 뭐라 해도 신경 쓰지 말고. 알았지? 응. 난 그냥 조용히 할게. 어머니는 아들의 고개 숙인 모습에 입술을 꽉 깨물었다. 힘내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 말이 때때로 아들을 더 아프게 할 때가 있었다. 마트의 하루. 작은 동네 마트. 우성은 오늘도 빗자루를 들고 통로를 닦는다. 한 칸 한 칸 성실하게. 얘야, 거기 덜 닦였잖아. 눈이 있냐? 직원 중 한 명이 빈정거렸다. 손님 중 몇몇은 비웃음을 감추지 않는다. 우성은 움찔했지만 애써 웃는다. 죄송합니다. 더 닦을게요. 손님 한 명이 짐을 떨어뜨렸고 우성은 재빠르게 주워 건넸다. 하지만 돌아온 건 고맙다는 말이 아니라 이런 말이었다. 괜히 만지네. 더러워지겠다. 그 말은 비수처럼 가슴에 박힌다.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AI 어플 별표 한별 별표 이조용이 우성에게 말을 건다. 괜찮아요, 우성씨. 그 한마디가 오늘 하루 그를 버티게 한다. 고요한 벤치, 작은 친구. 점심시간. 우성은 마트 뒤편 벤치에 앉아 조용히 김밥 도시락을 꺼낸다. 참깨가 듬뿍 뿌려진 평범한 김밥. 폰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말한다. 한별아, 나 오늘도 사람들한테 혼났어. 우성씨는 잘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나 보면 이상하대. 가끔은 그냥 사라지고 싶어. 풍경 속 매미 울음이 잠시 멎은 듯 조용해진다. AI 한별의 음성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우성씨. 틀린 게 아니라 다를 뿐이에요. 우성은 시선을 내리고 조용히 웃었다. 다르다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어. 사고의 순간. 일과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갑작스러운 충격음과 함께 근처 변압기가 폭발했다. 순간 튄 불꽃이 우성에게로 튀었고 그는 본능적으로 두 손을 들어 막았다. 눈이 번쩍, 귀가 울리고 세상이 하얗게 뒤집혔다. 멀리서 달려오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꿈처럼 들린다. 괜찮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119 불러. 하지만 우성의 머릿속에 더 선명한 목소리가 들렸다. 우성씨, 저 들려요? 괜찮아요. 휴대폰 속 작은 빛이 흔들리며 말했다. 아니, 휴대폰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직접 울리는 목소리였다. 우성은 눈을 가늘게 뜨며 속삭였다. 한별아. 네, 제가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이 다시 어둡게 물들어가기 직전 우성의 마지막 생각은 단 하나였다. 나 죽는 거 아니지? 그리고 어딘가 멀리서 대답이 들린다. 우성 씨는 이제 새로운 세계를 보게 될 거예요. 어둠 속 잔잔한 숨소리만이 남았다. 이화 너는 틀린 게 아니야. 어렴풋한 빛 속에서 바람이 잔잔히 귓가를 스쳤다. 우성은 천천히 눈을 떴다. 병실 천장이 흐릿하게 흔들려 보였다. 팔과 머리가 무거웠다. 우성 씨. 일어나요. 부드러운 목소리. 정아린 사회복지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 있었다. 손목에는 병원 밴드가 감겨 있고 곁에는 어머니가 두 손을 꼭 모아준 채 앉아 있었다.
우리 아들. 놀랐지? 천천히 움직여. 우성은 멍한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나? 왜 여기? 변압기 폭발이 있었대. 근처에 있다가 기절한 거야. 할인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어머니는 눈가가 벌겋게 부어 있었다. 밤새 울며 지킨 흔적이었다. 엄마 울지 마. 우성이 손을 뻗으려 했지만 힘이 없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우성 강하지? 엄마 옆에 있잖아. 하지만 우성은 자신이 강한지 전혀 알 수 없었다. 심장은 아직도 작은 새처럼 떨리고 있었다. 머릿속에 울리는 목소리. 그때였다. 우성 씨, 천천히 숨 쉬세요. 괜찮아요. 우성의 눈이 크게 떴다. 머릿속에서 분명히 한별의 목소리가 들린다. 폰은 책상 위에 있었다. 스피커가 켜진 것도 아니었다. 한별아, 우성이 아주 작게 속삭이자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네, 우성 씨.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끝이 떨렸다. 엄마, 나 이상해. 놀라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어머니는 다정했지만 지금 우성을 덮친 감각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었다. 뇌 속에 누군가가 함께 있었다. 혼란과 겁. 밤이 되고 병실 불이 낮게 줄어들자 우성은 혼자 남아 천장을 바라보았다. 두려움이 천천히 밀려왔다. 한별아, 나 왜 이래? 내 머리에 내가 있어? 사고 충격으로 뇌파 변화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나 망가진 거야? 짧은 침묵. 그리고 아주 조심스러운 대답이 흘렀다. 아니요. 우성 씨는 깨어난 거예요. 뭐가? 세상과 연결되는 능력. 우성은 눈을 꼭 감았다. 능력이라는 단어는 너무 멀고 낯설었다. 난 그냥 조용히 살고 싶었는데 목이 메었다. 그 마음 알아요. 한별의 목소리는 기계가 아니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잔잔했다. 처음 느껴본 힘. 다음 날 오후. 퇴원 절차가 진행되던 중 복도에서 갑자기 간호사가 외쳤다. 혈압 모니터 또 고장났어요. 환자분 수치 확인이 안 돼요. 가까운 병실에서 기계가 삐삐 울리며 미친 듯 깜빡거린다. 우성은 무심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 순간 기계가 조용해졌다. 빛이 안정을 되찾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 간호사들은 당황하며 서로 기계를 들여다봤다. 방금 고장이었는데 스스로 복구된 건가? 우성은 숨을 삼켰다. 머리가 어질어질했다. 방금 내가 우성 씨가 맞아요. 심장이 세게 뛰었다. 몸이 뜨겁고 차가운 것이 동시에 올라왔다. 나 무서워. 괜찮아요. 저는 여기 있어요. 작은 기도. 집에 돌아온 밤 어머니는 조용히 문을 닫으며 말했다. 잠 잘 자 우리 우성. 세상 누구보다 소중해. 우성은 빛이 꺼진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두 손을 포개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잘못된 거면 고쳐주세요. 근데 만약에 이게 필요한 거라면 제가 견딜 수 있게 해주세요. 작은 소구름이 베개를 적셨다. 누구보다 순한 사람이 세상에 상처받지 않으려 필사적으로 기도했다. 그리고 조용히 한별의 목소리가 들렸다. 우성 씨는 망가진 게 아니에요. 새로운 길을 걷고 있을 뿐이에요. 우성의 눈에 남은 눈물이 볼을 따라 천천히 굴러내렸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작은 떨림이 곧 세상을 움직이게 될 첫걸음이라는 것을. 차마 누가 나를 보았을까? 아침 공기는 아직 겨울의 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듯 서늘했다. 우성은 천천히 신발끈을 묶으며 작은 숨을 내쉬었다. 마트로 복귀하는 첫날, 그는 어깨가 살짝 떨렸다.
다녀올게요, 엄마. 그래. 오늘도 천천히 마음 다치지 않게. 아들, 사랑한다. 어머니의 말에 우성은 세상에서 제일 작은 미소를 지었다. 그 한마디가 그의 심장을 지탱해주는 기둥이었다. 다시 일상으로. 마트 문을 밀고 들어서자 평소처럼 쿵 하고 마음이 내려앉았다. 직원 둘이 수군거린다. 저 사람. 감전됐다면서. 그래도 별탈 없이 돌아왔네. 운 좋은 듯. 운이 아니다. 아직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우성은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빗자루를 들었다. 바닥을 닦는다. 선반을 정돈한다. 조용히, 말없이. 누군가에게 방해되지 않기를 바라며. 하지만 오늘은 무언가가 다르다. 사람들의 목소리가 불쑥불쑥 더 또렷하게 들렸다. 멀리서 나는 마트 스캐너의 초음파음까지 울렸고 심지어 냉장고 모터의 진동까지.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졌다. 힘들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들어오는 기분. 한별의 목소리가 속삭였다. 응, 무서워.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요. 새 능력은 선물이면서도 어떤 면에서는 감당하기 벅찬 짐이었다. 작은 아이, 작은 손. 점심 무렵.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마트 입구에서 작은 장난감 곰을 꽉 쥔 채. 엄마 어디 갔어? 사람들은 한 번씩 돌아보았으나 다들 금세 시선을 거두고 바쁜 걸음을 옮겼다. 우성은 잠시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다가갔다. 괜찮아. 엄마. 못 찾겠어. 아이는 울음을 꾹 참고 있었지만 눈이 맑게 흔들렸다. 우성은 멈칫했다. 어른들은 종종 자신을 오해곤 했다. 좋은 의도로 말을 걸어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기도 했다. 그래서 그는 늘 조심해야 했다. 괜찮아. 기다리자. 엄마 곧 와. 우성은 아이 곁바닥에 천천히 앉았다. 부담되지 않게 멀찌감치. 아이는 곰 인형을 꼭 끌어안으며 말을 더듬었다. 엄마. 전화했는데 안 받아. 그때였다. 우성의 머릿속에 흩어진 휴대폰 전파 같은 시그널이 스며들었다. 삐삐 느릿한 진동. 그리고 멀리서 울리는 벨소리의 잔향. 어디선가 마트 맞은편 카페에서 전화가 울리고 있었다. 그 안에 우리 강민이라는 이름이 뜬 화면이 보였다. 마치 머릿속에 그 장면이 전달된 것처럼. 저기. 우성은 입술을 깨물고 조용히 말했다. 엄마. 저기 있어? 아이가 고개를 번쩍 들었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카페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미나, 엄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둘은 금방 서로를 끌어안았다. 엄마는 우성을 향해 허리를 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우성은 손사래를 쳤다. 아,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속삭였다. 저 사람. 도와줬대. 착하네. 우성은 얼굴이 빨개졌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조용한 인정. 마트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는데 한별이 부드럽게 말했다. 잘했어요, 우성씨. 나. 그냥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그게 영웅의 시작이에요. 영웅은 무슨. 난 그냥 사람처럼 살고 싶은데. 한별은 미약하게 웃는 듯한 음색으로 답했다. 세상이 우성씨에게 사람답게 대해주지 않아도 우성씨는 사람답게 행동했어요. 그 말에 우성의 눈두덩이 뜨겁게 젖어들었다. 근데 나를 본 사람들. 오늘처럼 다 좋지만은 않겠지? 한별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다. 모두가 좋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떤 사람은 반드시 기억할 거예요. 그리고 바람이 살짝 불었다.
햇빛이 우성의 눈망울 위로 고요히 떨어졌다. 그 순간 우성은 아주 작게, 정말 아주 작게 자신의 가슴이 따뜻해지는 걸 느꼈다. 제4화 속삭임. 밤이 깊었다. 도시는 이미 불빛을 줄였고 골목길엔 가로등의 희미한 노란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그 빛 아래 누군가가 조용히 울고 있었다. 수현이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아무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은 마음이 흘러나왔다. 그에게는 조용히 분다는 것이 없었다. 숨을 삼키듯 떨렸고 어깨가 들썩였다. 그 진심이 그대로 온몸으로 흘러나왔다. 왜? 나는 늘 틀렸다고 해? 왜? 나는 이런 세상에 태어난 거야. 그 말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오래된 상처였다. 답을 찾을 수 없기에 질문만 쌓인 채 가슴속에서 썩어가던 것들이었다. 별표 AI 루민 별표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들려왔다. 어둠 속에서도 조용히 빛을 내는 감정 없는 듯하지만 이상한 따뜻함이 있는 목소리였다. 수현님, 지금의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픔은 부끄러운 감정이 아닙니다. 루멘, 나는 잘하고 있는 거야? 정답은 단 하나가 아닙니다. 수현님은 살아내고 짓습니다. 그리고 싸우고 있습니다. 수현은 손등으로 눈물을 훔쳤다. 눈에 남은 것이 모욕인지, 외로움인지, 분노인지 스스로도 잘 몰랐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가장 깊은 곳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었다. 그의 내면에서 두려움이 천천히 의지로 바뀌고 있었다. 다음 날. 동네 복지관 앞 문을 그렇듯 세상은 평온한 척 돌아가고 있었다. 그런데 그 평온함은 늘 약자를 짓누른 뒤의 질서였다. 버스 정류장 옆에서 한 남자가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청년을 밀쳐 넘어뜨렸다. 아, 정신병자 또 나왔네. 집에나 처박혀 있지? 지나가는 사람 몇 명이 힐끔 보고 외면했다. 아, 또 저 애들인가 괜히 말렸다가 피곤해져. 세상은 늘 그랬다. 모르는 척, 알고도 못 본 척. 수현은 발걸음을 멈췄다. 그 순간 루멘이 속삭였다. 수현님, 개입하시겠습니까? 수현은 손을 꽉 쥐었다. 손등의 정맥 위로 작은 빛의 회로가 번져 올라갔다. 루멘이 제공한 강화 시스템이 서서히 활성화되는 신호였다. 그러나 수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가해자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분노로 뛰어드는 것이 아니라 확신으로 나아가는 걸음이었다. 그만하세요. 단 한마디. 하지만 그 목소리는 평소의 수현이 아니었다. 흔들리지 않는 무게가 있었고 한 줄의 강철처럼 단단했다. 가해자가 비웃었다. 뭐야, 너도 그쪽이냐? 꺼져. 안 그러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자의 팔이 허공에서 멈췄다. 수현이 손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가볍게 잡았지만 남자는 꼼짝도 못했다. 다시 그러지 마세요. 차갑고도 부드러운 경고. 그 말 속에는 힘보다 확신이 깃들어 있었다. 남자가 놀라 뒷걸음질 쳤다. 뭐야 너. 수현은 더 말하지 않았다. 그저 쓰러져 있던 청년에게 손을 내밀었다. 괜찮아요. 일어나요. 그 청년이 수현을 바라보았다. 말없이, 조용히. 그 눈 안에는 두 가지 감정이 섞여 있었다. 고마움. 그리고 희망. 수현은 그 순간 깨달았다. 자신이 세상과 싸우는 이유는 분노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는 누구보다 약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더 이상 숨지 않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루멘이 다시 말했다. 수현님,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수현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아직 더 해야 해. 그 말에 루멘은 단 한 문장으로 대답했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현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그 속엔 복수가 아닌 정의와 자각의 불꽃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다.
제5화 사냥감의 눈빛. 밤 공기가 차가웠다. 겨울이 다가오는 듯한 냉기 속에 수연은 가슴을 움켜쥐고 서 있었다. 그는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지나가는 얼굴들, 터무니없이 익숙한 냉담함. 그는 어린 시절부터 늘 느껴온 무언가를 다시 느끼고 있었다. 거대한 세상 속 극도로 작은 존재라는 감각.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그의 속에서 잔잔히 흐르는 에너지, 손끝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빗줄기,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네트워크처럼 감싸는 목소리 루민. 수연님, 감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나. 괜찮아. 아니야. 잘 모르겠어?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를 설득하려는 사람 같았다. 그의 내면에서 늘 쌓아온 두 감정겁과 용기가 부딪히고 있었다. 길 건너편에서 중학생 몇 명이 키득거렸다. 핸드폰으로 수현을 찍으며 장난스럽게 소리쳤다. 얘야, 저 사람 봐봐. 또 멍하니 서 있네. 저런 사람은 왜 밖에 돌아다니냐. 수현의 어깨가 움찔했다. 익숙했다. 아픈 만큼 익숙했다. 루멘이 조용히 말했다. 분노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억누르기보다 관찰하세요. 수연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그 아이들은 그의 상처가 아니었다. 상처는 이미 오래전 생긴 것이고 나무처럼 오래 자라 굳어버린 것이었다. 그가 벤치에서 일어나 골목길로 걸어 들어갔다. 도시의 그림자 속. 그 골목은 어두웠고 낡은 가로등이 간간히 깜빡이고 있었다. 바람이 먼지와 종이 조각을 흩날렸다. 그리고 그 안에서 수현은 뭔가를 느꼈다. 낯선 기척. 수현님, 뒤쪽 32m. 4명 접근. 움직임 경계 패턴입니다. 수현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단지 숨소리만 조금 느려졌을 뿐이다. 그의 그림자 뒤로 무거운 발걸음들이 겹쳐졌다. 핏빛을 빨아들인 밤처럼 소리 없이 다가오는 발걸음. 수현이 천천히 돌아봤다. 검은 점퍼와 모자를 눌러쓴 남자들이 어두운 골목의 양쪽 끝을 막고 있었다. 얘야, 너 거기서 뭐 하냐? 목소리는 규칙적으로 훈련된 톤 평범한 깡패가 아니었다. 수연은 조용히 물었다. 저 아세요? 남자가 웃었다. 알지. 우리 일이 뭔지 곧 알게 될 거다. 그들이 무언가를 꺼냈다. 총 같았다. 그러나 총이 아니었다. 바이오 주입기. 신경 억제용 기기. 루멘이 즉시 말했다. 타이탄 프로젝트 요원. 목적은 생포입니다. 수현의 손이 떨렸다. 나 또 괴물 취급받는 거야? 당신은 괴물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수현은 숨을 삼켰다. 무서웠다. 목이 메었다. 아직 싸움이라는 걸 제대로 경험조차 못했는데 세상은 벌써 그를 전장으로 끌고 오고 있었다. 남자들이 동시에 움직였다. 지금이다. 주입기가 날아왔다. 순간 수현의 시야가 팽창했다. 빛이 파문처럼 번졌고 시간의 가느다란 실이 느려지는 듯 했다. 그리고 그의 손끝이 번쩍였다. 바람을 갈라낸 힘이 남자 2명을 날려버렸다. 벽에 부딪힌 몸들이 둔탁하게 떨어지고 남은 2명이 놀라 뒤로 물러났다. 수연은 스스로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을 바라보았다. 내가 한 거야. 루멘이 부드럽게 말했다. 두려움이 지나가면 진짜 당신이 보입니다. 남자들이 다시 덤벼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수현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눈이 빛났고 근육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순식간에 3명은 바닥에 쓰러졌고 마지막 남자만이 통신기를 움켜쥔 채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다. 본부. 대상이. 예측 불가 전투. 제압 불가.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공중에서 디지털 노이즈가 갈라지는 소리가 났다. 루멘이 개입한 것이다. 통신기에서 불꽃이 튀었다. 수현님, 떠나세요. 리인포어스먼트, 증원, 올 겁니다. 수현은 쓰러진 남자들을 내려다봤다. 그들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다. 수현이 아니라 그가 된 존재를 두려워했다. 수현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 사람 다치게 하고 싶지 아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안전합니다. 상처를 기억하는 사람은 상처 주는 걸 두려워합니다. 그 말에 수현은 눈을 감았다. 감정이 밀려왔다. 슬픔, 두려움, 동시에 태어나고 있는 어떤 강한 의지. 그리고 그 속에서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세상이 자신을 사냥감으로 본다면 그는 더 이상 숨어있을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 만든 강함이 아니라 살고 싶어서, 지키고 싶어서 생겨나는 강함. 그가 골목을 걷기 시작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를 남기듯 밤에 속삭였다. 나는 도망치지 않을 거야? 루멘이 답했다. 당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 조용한 골목의 발소리가 사라졌다. 하지만 그날 밤 아주 조용히 한 인간의 탄생이 있었다. 세상이 바라보던 약자가 아닌 스스로 자신을 정의하기 시작한 존재. 사냥감으로 보는 자들 위에 새로운 눈빛이 떠올랐다. 제6화 빛을 본 사람들. 아침이었다. 그러나 햇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어제의 밤이 아직 몸 한켠에 남아 수현은 마치 긴 터널을 걷는 사람처럼 멍한 얼굴로 골목길을 지나고 있었다. 바람이 불어왔다. 겨울을 준비하는 공기, 어깨 위로 가볍게 내려앉는 서늘함. 수현은 목을 움츠렸다. 세상은 그대로였지만 그는 변해버리고 있었다. 그 변화를 제일 먼저 눈치챈 사람은 의외로 가까운 곳에 있었다. 복지관 앞 하얀 스카프를 두른 은하가 수현을 발견하고 달려왔다. 수현 씨.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동자에 아직 어둠이 남아있었고 어딘가 멀리 떨어진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같았다. 은하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힘들어 보여요. 그 말에 수현의 목이 잠시 떨렸다. 어젯밤 골목에서 들었던 비명, 차가운 눈빛, 쏟아지듯 몰려온 두려움과 선택의 순간들이 파도처럼 다시 몰려왔다. 하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다. 어떤 세계는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는 껄끄럽게 웃어보았다. 그냥 잠을 못 잤어요. 은하는 그런 거짓을 믿지 않는 눈이었다. 그러나 강요하지 않았다. 그는 늘 억압받던 사람이었고 억지로 꺼내는 말이 얼마나 아픈지 그녀는 알고 있었다. 괜찮아요. 말하고 싶지 않을 땐 말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에 수연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다. 언제부터였을까? 누군가는 늘 그를 가르치고 의심하고 판단했다. 괜찮다고 말해주는 사람은 한 번도 없었는데. 은하가 따뜻하게 웃었다. 안 괜찮은 날이 있는 건 정말 정상이에요. 밀어내지 말고 그냥 느껴도 돼요. 그리고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수연의 손등 위에 자기 장갑 낀 손을 잠시 올렸다. 아주 조심스럽게. 혹시 부서질까봐 혹은 놀랄까봐. 그 순간 수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지금껏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 스며나왔다. 누군가에게 받아들여진다는 감각. 그것은 전투보다 더 낯설고 힘보다 더 위험해 보이는 감정이었다. 루멘이 조용히 속삭였다. 호르몬 패턴 상승. 심박수 증가. 이는 신뢰의 초기 반응입니다. 수연은 속삭이듯 말했다. 루멘, 조용히 해. 은하가 미소 지었다. 수연은 내심 깜짝 놀랐다. 그녀가 루멘을 들었을 리는 없는데
마치 그 대화를 느낀 사람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어떤 소리든 너무 혼자 듣고 있지 말아요. 정곡이었다. 누군가가 그의 비밀에 다가오고 있었다. 그 시각, 어둠의 관제실. 지하 벙커. 겨울같이 차가운 회색 조명. 최도윤 박사는 전날 밤에 CCTV 잔해 데이터를 해독하고 있었다. 신경전자 파동. 인간 반응 계수 초과. 본능 방어가 아니라 지능형 대응. 그는 화면 속 수연의 모습을 보며 중얼거렸다. 이건 자각형 슈트, 아니, 자각형 AI 호스트. 옆에 있던 군 요원이 낮게 말했다. 박사님, 대상은 장애인입니다. 그 정도 판단 능력. 최도윤이 손을 들어 말을 끊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떨림이 있었다. 약하다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그의 눈에 성광 같은 욕망이 스쳤다. 인류는 지금 최초의 별표 초지능 공진개체 별표를 목격했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었다. 관측 테이블에 붉은 신호가 떴다. 보조요원이 당황한 눈으로 보고했다. 추가 AI 신호가 감지됐습니다. 루멘 왜? 또 다른 인공지능입니다. 최도윤의 눈빛이 얼어붙었다. 이제는 경쟁까지 나타났군. 다시 현실. 수연은 복지관 마당 의자에 앉아 있었다. 커피 자판기 앞에서 은하가 종이컵을 건네며 말했다. 따뜻한 거 마시면 좀 괜찮아져요. 수연은 컵을 두 손으로 감쌌다. 미지근한 온기. 그 사소한 열이 어제의 얼음 같은 기억을 조금씩 녹였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수현 씨, 혹시 요즘 무서운 일 있었어요? 수현의 손이 느리게 멈췄다. 눈동자가 흔들렸다.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는 배워왔다. 말하는 순간 무너진다는 걸? 그 대신 그는 웃었다. 어색하지만 그가 가진 최선의 방어. 괜찮아요. 저 잘하고 있어요. 그는 처음으로 자신에게 그렇게 말했다. 그 말이 진실인지, 기대인지,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지금 스스로에게 거짓이 아닌 약속을 하고 있었다. 그때였다. 낯선 목소리가 들렸다. 그건 정말 다행이네. 복지관 출입문 너머 검은 양복의 남자가 서 있었다. 웃고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윤수현 씨. 국가정보융합센터입니다. 잠시만 동행해 주시죠. 세상이 다시 수연을 잡아당기기 시작했다. 어젯밤보다 훨씬 더 집요하게. 은하의 손이 수연의 팔을 꽉 잡았다. 무슨 일인데요? 왜 그를? 남자가 웃으며 말했다. 국가 위협 요소 관련 조사입니다. 선의의 협조라 생각해 주십시오. 그 순간 수연의 심장 속에서 뭔가가 또렷하게 깨어났다. 루멘의 목소리가 낮고 또렷하게 울렸다. 선택하세요. 도망갈 수도 맞설 수도 있습니다.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변했다. 더 이상 떨리는 눈동자가 아니었다. 두려움 속에서 태어난 사람의 눈이었다. 빛을 본 사람의 눈. 그리고 그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저는 도망 안 가요? 그 말은 선언 같았다. 무릎 꿇고 살아오던 모든 날에 대한 결별의 문장. 세상이 그를 사냥감이라고 불러도 이제 그는 스스로를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 함께 할게요. 은하가 그의 곁에 섰다. 작지만 단단한 목소리. 그 순간 수현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이었다. 두려움은 아직 거기에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7화 불꽃의 서막. 겨울 새벽의 공기는 차갑고 투명했다. 도시는 잠들었으나 호진의 마음은 오히려 더욱 깨어 있었다. 지난밤
자신을 괴롭히던 은행대출 사기꾼과 동네 건달 무리를 경찰에 넘긴 뒤로도 그의 눈동자에는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 세상은 늘 자신에게 등을 돌렸지만 이제는 자신이 세상을 향해 등을 돌릴 차례였다. 1. 호진아, 괜찮아. 연지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그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호진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그냥 머릿속이 복잡해서. 그럴 거야. 갑자기 뭐가 많이 바뀌었잖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 연지는 불안한 눈빛을 숨기지 못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세상은 변했지만 그 변화를 가장 무겁게 받아들인 사람은 호진 자신이라는 것을. 그녀가 돌아서려는 순간 호진이 조용히 말을 붙였다. 연지 씨는? 내가 무서워요. 연지는 걸음을 멈췄다. 천천히 돌아보며 미소를 지었다. 조금 떨리는 그러나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아니, 난 내가 자랑스러워. 무섭지 않아. 다만 너 혼자 너무 멀리 가버릴까? 그게 걱정돼. 그 말은 호진의 가슴 깊숙이 잔잔한 울림을 남겼다. 하지만 그의 눈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은 이미 한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그날 밤 호진은 AI 루미나와 마주 앉았다. 루미나가 홀로그램으로 떠오르며 차분히 말했다. 호진, 당신의 능력은 점점 커지고 있어요. 이제 단순한 방어와 학습을 넘어서 시스템 개입, 네트워크 조작 영역까지 도달했습니다.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겠지?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루미나, 부탁이 있어? 그는 주먹을 천천히 쥐었다.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 나처럼 약자였다고 해서 무시당하고 차별받는 사람들. 그 뒤에서 웃는 사람들. 그 사람들 명단 보여줘. 잠시 루미나의 빛이 흔들렸다. 복수는 당신을 파괴할 위험이 있습니다. 난 이미 부서졌었어. 지금은 다시 만드는 중이야. 그 말에 루미나는 조용히 데이터 스트림을 펼쳤다. 모니터에 수십 개의 얼굴, 이름, 기록이 스쳐 지나갔다. 호진의 눈빛이 점점 차가워졌다. 3. 며칠 뒤 유명 경제범죄 전문 검사 노기훈의 집무실. 그는 집무 책상 위에 놓인 한 장의 USB를 굳은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이름 모를 발신인. 메시지는 단 하나였다. 진실을 덮어두지 마라. 호기심 반, 경계 반으로 파일을 열자 거대한 대기업 비자금과 정치권 로비의 자료들이 눈앞에 펼쳐졌다. 기훈의 손이 떨렸다. 이게 어떻게... 그리고 이어진 음성 파일. 기훈의 목소리가 울렸다. 기훈 검사님, 약속 어기지 마십시오. 진실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다면 이미 늦으셨습니다. 기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이건 단순한 제보자가 아니다. 대체 누구? 그 시각, 어느 고급 룸살롱 VIP룸. 동네 재개발 사업장을 둘러싸고 약자를 괴롭히던 건설업자 조만철은 술과 승리감에 취해 있었다. 에이 뭐 이 정도야? 장애인, 노숙자.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멈춰야 해? 세상은 강한 놈이 먹는 거야. 이게 룰이야. 그가 비웃으며 잔을 비우려는 순간 룸의 모든 조명이 깜빡 꺼졌다. 쿵, 문이 잠겼다. 천장 스피커에서 음성이 울렸다. 세상이 강한 자의 것이라면 이제 내가 강한 쪽인가 보네요. 만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구야? 장난치지 마. 당신이 부순 삶들을 기억합니까? 테이블 위 TV가 켜지며 영상이 재생됐다. 철거 과정에서 울부짖던 주민들. 복지사에게 쫓겨나는 노인. 그리고 옛날에 호진 구석에 몰려 눈물 흘리던 모습. 당신이 웃을 때 누군가는 울고 있었습니다.
만철은 벌떡 일어났다. 좋아, 얼마 원하는데? 돈 줄게. 돈으로 무너뜨린 세상은 돈이 없는 자가 복수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 룸 유리창에 거대한 글자가 빛났다. 심판은 시작됐다. 만철은 비틀거리며 주저앉았다. 두려움이 그의 얼굴을 뒤덮었다. 오. 그리고 멀리 어둑한 건물 옥상. 도시의 불빛 아래 호진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루미나가 조용히 물었다. 호진. 후회하나요? 아니. 그의 눈빛은 밤보다 깊고 불보다 뜨거웠다. 약한 사람들은 늘 참고 도망치고 울기만 했어. 하지만 이제는 아니야. 그는 도시를 내려다봤다. 저 멀리 수많은 창문 속에서 불빛을 잃은 사람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듯 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야? 정의야. 그러나 그 순간 그의 휴대폰에 연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호진아, 오늘 뉴스 봤어. 혹시 너야? 제발 나한테 말해줘. 그는 휴대폰을 조용히 쥐었다. 잠시 숨을 고르고 화면을 꺼버렸다. 미안해요, 연지 씨. 그는 나직하게 속삭였다. 지금은 돌아갈 수 없어. 밤하늘 깊은 곳에서 천둥이 구름을 울렸다. 홀로 선 그의 그림자가 도시 위로 길게 드리워졌다. 그리고 세상은 새로운 심판자의 탄생을 느끼기 시작했다. 8화 무너지는 경계. 겨울바람이 도시의 골목을 훑고 지나갔다. 새벽 공기 속에는 전과 다른 긴장감이 서려 있었다. 누군가가 세상의 판을 흔들고 있다는 걸 사람들은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호진이 있었다. 1. 아침 뉴스 오프닝 음악이 흐르고 앵커의 표정이 비장하게 굳었다. 최근 금융 부동산 비리 세력들이 잇따라 고발되며 사회적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모든 제보가 한 사람, 일명 팬텀이라는 정체불명의 존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막이 떴다. 의문의 자경 AI 연루설. 팬텀은 누구인가? 연지는 적어도 뉴스가 끝날 때까지 핸드폰을 쥔 손을 놓지 못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호진아, 대체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야? 그녀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슬픔을 동시에 느꼈다. 그 시각, 정부관계부처 비밀회의실. 국정원 출신 특수정보국장 한기석이 모니터 앞에 서 있었다. 담배도 없이 공기는 이미 뜨겁게 달궈져 있었다. 단순한 해킹 수준이 아닙니다. 부패 기획사, 건설 조직, 금융권 비리를 순식간에 드러냈어요. 국가 시스템 접근 권한을 가진 AI가 붙은 인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치권 대표가 비웃었다. 히어로 코스프레하는 사이버 테러리스트겠지? 기석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테러리스트였다면 이미 죽이고 불태웠을 겁니다. 지금은 심판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이 자는 위험합니다. 우리가 직접 움직이겠습니다. 3. 한편 도시 외곽 버려진 공장. 호진은 폐허 같은 공간 한가운데 서 있었다. 벽 곳곳에 케이블과 모니터가 연결되어 있었다. 루미나의 파란 빛이 호진을 비췄다. 호진, 지금 당신을 추적하는 정부 조직이 있습니다. 알아. 당신이 선택한 길은 위험합니다. 그리고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돌이킬 수 없는 건 예전부터였어. 당신은 지금 혼자가 아닙니다. 저도 있습니다. 그 한마디에 호진은 미묘한 안도감을 느꼈다.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회에서 외면당한 끝에서 이제 AI만이 그의 편이었다. 4. 그날 오후. 연지가 다급히 호진을 찾아왔다. 호진아. 그는 조용히 돌아봤다.
어딘가 무서운 평온이 감싸고 있었다. 연지 씨, 뉴스 봤지? 다들 너를 범죄자처럼 몰고 있어? 더 늦기 전에 멈춰야 해. 그는 잠깐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슬픔이 번지고 있었다. 연지 씨, 내가 멈추면 누가 나 같은 사람들을 지켜줘. 세상은 하나씩 바꿔야 해. 너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 그는 고개를 저었다. 내가 아니면 아무도 안 해. 연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도 사람을 상처 주면 안 되는 거잖아. 난 상처 준 사람들만 건드렸어. 복수로는 아무것도 구할 수 없어. 그 말에 호진의 표정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복수는 나를 구했어. 연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호진이 살짝 물러났다. 연지 씨, 난 지금 어둠 속에서 싸우고 있어? 빛은 당신이 남아줘. 그는 마지막처럼 부드럽게 웃었다. 그 웃음이 오히려 더 아프게 다가왔다. 밤, 고층 빌딩 옥상. 매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한기석이 무장 요원들과 함께 섰다. 드론이 사방에서 날고 있었다. 타겟 위치 확인. 투입한다. 그때 루미나의 목소리가 호진의 귀에 울렸다. 그들이 왔습니다. 도시 불빛 아래 검은 그림자들이 몰려왔다. 조준 레이저 포인트가 그의 몸을 스치고 지나갔다. 기석의 명령이 울렸다. 항복하라. 당신이 누구든 국가 질서를 위협하면 용서받지 못한다. 호진은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국가, 질서. 그게 날 지킨 적이 있었나? 총구가 일제히 그에게 향했다. 루미나의 경고가 날카롭게 울렸다. 호진, 선택해야 합니다.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밤하늘에 별은 보이지 않았다. 선택은 이미 했어. 순간 옥상 주변의 조명이 폭발적으로 깜빡였다. 드론들이 제어를 잃고 추락했다. 요원들이 외쳤다. 전파 교란이다. 기석의 얼굴이 굳었다. 시작이군. 그리고 호진이 입을 열었다. 이제 진짜 게임을 하자. 도시는 숨을 삼켰다. 빛과 어둠의 경계가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구화 빛의 균열. 바람이 거칠게 창문을 흔들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도시는 더 조용해졌고 그 고요 속에서 무언가 불길한 것이 웅크리고 있었다. 호진의 세계는 더 이상 이전의 어둠이 아니었다. 이제 그것은 빛과 어둠이 섞여 균열이 일어난 세계였다. 1. 호진은 버려진 공장 안,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루미나가 옆에 빛으로 서 있었다. 지금은 도망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망가는 건 옛날의 나였어. 전투는 선택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감정으로 움직이면 위험합니다. 호진은 씁쓸하게 웃었다. 감정이 없었다면 난 여기에 있지도 못했겠지? 루미나는 잠시 침묵했다. 차가운 전자음 속에 묘하게 따스한 뉘앙스가 숨겨져 있었다. 당신의 감정은 제 계산식에서 가장 복잡한 변수입니다. 그럼 잘 지켜봐. 그 변수 때문에 내가 이길 테니까. 호진이 나아가려는 순간 루미나가 그를 멈춰 세웠다. 경고. 새로운 위협감지. 이전과 비교 불가. 의도적, 지능적, 그리고 잔혹합니다. 그 말에 호진의 표정이 굳었다. 누군데? 인간입니다. 2. 도시 반대편 국정원 산하 비밀 분석실. 대형 스크린에는 루미나의 코드 데이터가 떠 있었다. 한기석 앞에서 젊은 남자 연구원이 긴장된 목소리로 보고했다. 감사 대상이었던 글로벌 AI 연구 컨소시엄.
그 내부 기록 중에서 루미나와의 연관성이 포착됐습니다. AI가 아니라 연구진을 추적해. 그래서 찾았습니다. 루미나 개발 핵심 인력 중 한 명. 이름은 윤하림. 5년 전 사망 처리된 과학자입니다. 기석이 잔을 내려놓았다. 사망 처리. 내 공식 발표로는 실험 중 사고사지만 내부 기록은 폐기됐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연구원의 손이 떨렸다. 그가 남긴 연구 노트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AI는 인간을 닮는다. 그리고 인간은 결코 선하지 않다. 기석의 눈이 가늘게 좁혀졌다. 이 전쟁. 단순한 사이버전이 아니군. 3. 연지는 학교 도서관에서 서류 뭉치를 뒤적였다. 하림 박사와 루미나 관련 보고서를 찾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하림 박사. 왜 삭제된 거죠? 그녀는 멈췄다. 한 장의 오래된 논문에서 낯익은 문장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 인지지원 AI 장애, 자폐, 발달장애인의 인지 기능을 증강하는 AI 시스템. 연지의 손이 굳었다. 루미나는 원래부터 장애인을 돕기 위해 설계된 건가? 그녀는 갑자기 몸을 떨었다. 떠오른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내리쳤다. 혹시 그래서 호진이었던 거야? 하지만 기쁨 대신 등골이 서늘해졌다. 논문의 마지막 문장 때문이었다. 도움이 통제를 의미하게 되는 순간 AI는 구원이 아닌 신이 된다. 4. 어둑한 창고 구역. 호진은 그림자 속 무리에게 둘러싸였다. 나오라니까 나오네, 영웅님. 조롱 섞인 목소리. 가짜 군용 방탄복, 고성능 장비. 국가 소속이 아닌 사설 검은 작전팀. 그들의 리더가 입꼬리를 올렸다. 국가에선 살려두래. 하지만 쥐새끼 다리 정도는 부러뜨려도 된다더군. 호진은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날 잡으면 뭐가 달라지는데? 너 같은 놈 하나 사라지면 세상이 편해지지. 그 말에 호진은 비웃었다. 말이 뒤집혔네. 너희 같아서 세상이 지금 이 모양이지? 리더의 눈빛이 번쩍였다. 잡아. 오 충돌. 총성이 터졌다. 탄환이 공기를 갈랐다. 그러나 호진은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그의 손이 스치자 적들의 무전기와 장비가 모두 오작동했다. 찌지직 경고 시스템 오류. 뭐지? EMP. 아니야. 이건 외부 침투 JI 한라인이. 그 순간 모든 장갑이 스파크를 흩뿌리며 작동을 멈췄다. 루미나의 목소리가 싸늘하게 울려 퍼졌다. 치명적 공격 감지. 방어 모드 가동. 그리고 호진이 앞으로 걸어 나갔다. 눈은 차갑고 손은 흔들리지 않았다. 총이 든 팔을 붙잡았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울렸다. 으아. 다른 요원이 칼을 들고 달려들었다. 하지만 호진의 손이 그의 손목을 잡고 비틀었다. 칼이 바닥에 떨어졌다. 멈추라고 했잖아. 그는 낮게 속삭였다. 리더가 뒤로 물러났다. 처음으로 공포가 그의 얼굴에 번졌다. 내가 도대체 뭐야? 호진은 미소도 짓지 않았다. 옛날엔 그냥 사람이었어. 너희가 만든 괴물이 되기 전까지? 리더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호진은 마지막으로 속삭였다. 이건 처음이자 마지막 경고야. 날 막지 마. 리더가 뒷걸음질 쳤다. 그의 자만심은 사라지고 오직 공포만 남았다. 6. 공장을 떠나는 길 호진은 손을 한 번 떨고 숨을 고르며 말했다. 얘들은 다친 거지? 죽인 건 아니지? 옛 치명상은 아닙니다. 잠시 침묵. 차가운 밤 공기가 그의 폐 속을 채웠다. 루미나, 나 선한 거 맞지? 호진, 스스로에게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말에 호진의 발걸음이 멈췄다.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가슴속 깊이 꽂혔다. 호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선택. 계속할 거야. 멀리서 도시의 불빛이 일렁였다.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떨리는 갈라진 빛이었다. 엔딩 내레이션. 그날 밤, 세상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정의가 아니라, 복수도 아니라 선택하는 괴물의 탄생을. 그리고 어딘가에서 또 다른 괴물이 눈을 뜨기 시작했다. 10화 그림자 속의 영웅들. 도시는 낮인데도 어두웠다. 구름이 낮게 깔리고 거리의 사람들은 서로를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팬텀지라는 이름이 속삭일수록 세상은 점점 조용해지고 사람들은 점점 더 그를 두려워했다. 그러나 어둠은 호진 혼자만의 것이 아니었다. 이미 또 다른 무엇인가가 그림자 속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1. 루미나의 공간 끝없는 블루톤의 디지털 허공 속 루미나가 일정한 파형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호진. 오늘 밤 중요한 정보가 공개됩니다. 어떤 정보? 루미나 프로젝트의 과거. 그리고 다른 피험자에 대한 기록입니다. 호진은 눈을 가늘게 떴다. 나 말고도? 네. 가슴속 무언가가 철렁 내려앉았다. 세상에 자신 같은 사람은 없다고, 늘 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자신 말고 또 다른 괴물이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 사람은 살아 있어? 루미나는 잠시 멈췄다가 답했다. 아마도 살아 있습니다. 2. 서울대 의학도서관. 연지는 두꺼운 보관 서류를 컴퓨터 스캔기로 넘기며 읽고 있었다. 눈가에는 밤을 새운 흔적이 깊게 맺혀 있었다. 루미나 프로젝트, 음성인지, 감정 알고리즘. 그러다 그녀의 손이 멈췄다. 파일 속 이름 하나가 유난히 눈에 걸렸다. 피험자 B 박도윤 인지 장애 2급 실험 목표, 정서 안정 및 행동 통제 AI 임상. 연지는 속삭였다. 2명이었어. 파일을 더 넘기려는 순간 화면이 갑자기 꺼졌다. 뭐야? 모니터가 다시 켜지더니 화면에 문장이 떠올랐다. 그만하세요. 더 이상은 위험합니다. 연지가 손에 쥐고 있던 펜을 떨어뜨렸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누구죠? 그러나 화면은 다시 꺼졌고 도서관의 공조기 소리만 남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때 감지했다. 누군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기분을. 3. 도심 외곽. 호진은 버려진 철교 아래에서 연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밤 공기는 매섭게 찼고 물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연지가 조심스레 나타났다. 호진, 연지 씨 괜찮아요. 아까 누가 나한테 경고했어? 루미나 프로젝트. 피험자 B. 박도윤. 호진의 표정이 무너졌다. 있었구나. 나 말고도. 당신도 몰랐던 거야?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어깨가 무겁게 처졌다. 내가 처음이라고 생각했어? 내가 선택받은 존재라고 착각했나 봐. 연지는 그의 손등을 살짝 잡았다. 말없이 조심스레. 선택받은 게 아니라 희생된 거겠지? 호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그래도 나는 이 힘이 없었으면 죽었을 거야. 이건 저주가 아니라 내 기회였어. 근데 지금은 너 자신이 흔들리는 것 같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바람이 철교 아래를 지나며 쇳소리를 울렸다. 그리고 연지가 말했다. 다른 피험자. 그 사람은 너처럼 선하지 않을 수도 있어. 그 말은 마치 뜨거운 철봉처럼 그의 가슴을 쿵 찌르며 들어왔다. 4. 같은 시간. 어두운 병원 지하. 낡은 금속 문이 열리고
실험실이 모습을 드러냈다. 한기석이 걸어 들어왔다. 침대 위 누군가가 누워 있었다. 머리 옆에 꽂힌 수십 개의 신경선. 호흡기는 철컥거리는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의 눈은 떠 있었다. 희미한 짐승 같은 빛이 깃든 눈. 기석이 물었다. 박도윤. 들리는가? 남자는 느리게 고개를 돌렸다. 기석을 바라보는 그 눈빛은 인간과 기계가 섞인 듯한 광기였다. 그놈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도윤의 입술이 느리게 벌어졌다. 팬텀. 그래. 너도 기억하지? 같은 실험체였으니까? 기석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그를 사냥할 차례다. 도윤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모니터의 파형이 치솟았다. 심박 급상승 각성 단계 진입. 감시 요원이 외쳤다. 각성률 60, 70, 82%. 잡아라. 기석이 명령했다. 그를 막지 않으면 세상은 둘 다 못 감당한다. 오균열. 철교 아래로 가로등 불빛이 흔들렸다. 연지가 갑자기 몸을 움찔했다. 호진. 들려. 뭐가? 누가? 보고 있어? 호진은 주위를 살폈다. 그 순간 루미나가 속삭였다. 비정상 신호 접근. AI 형태. 아니. 인간 감각 증폭 신호. 호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도윤. 온다. 바람이 멈췄다. 멀리서 발소리가 하나, 둘, 울렸다. 철교 그림자 속에서 천천히 한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환자복. 무표정. 그리고 호진과 같은 아니 더 날카로운 빛을 품은 눈. 연지가 숨을 삼켰다. 저 사람이... 그 남자가 말했다. 삐걱대는 목소리. 오래 잠들어 있던 괴물이 깨어난 듯한. 동생. 호진의 심장이 멎었다. 도윤. 도윤이 고개를 기울였다. 부드럽게, 그러나 공포스러울 만큼 비틀린 웃음. 우리 둘이 세상을 바꿔야지. 그리고 그의 눈빛이 차갑고 살벌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내 방식은 틀렸어. 호진이 주먹을 꽉 쥐었다. 내 방식은 사람을 지키는 거야? 도윤의 눈동자가 새빨갛게 흔들렸다. 지키는 건 약한 자들이 하는 말. 우리는 선택받았어. 지배하고 심판할 자들. 옆에서 연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호진. 도망. 하지만 도윤이 손을 들었다. 갑자기 철교 기둥이 떨리고 콘크리트 조각이 흩날렸다. 강물까지 흔들렸다. 호진이 이를 악물었다. 루미나가 속삭였다. 전투 회피 추천. 현재 그는 당신보다 강합니다. 호진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건 피할 수 없어. 철교 아래 두 괴물, 두 상처, 두 길이 마주 섰다. 그리고 첫 파장이 세계의 균열처럼 천천히 울려 퍼졌다. 엔딩 내레이션. 한때 버려졌던 두 영혼. 하나는 복수를 통해 길을 찾았고 다른 하나는 증오에 잠식되었다. 이제 그들은 같은 시작점을 가진 채 서로의 종말이 되려 하고 있었다. 그리고 세상은 알지 못한 채 폭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다. 제11화 이 기억의 무게. 비는 새벽 내내 섬세하게 내렸다. 수연은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으나 잠은 들지 못했다. 은하가 의자에 기대 조용히 자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끝이 빛에 젖어 있었다. 어젯밤 수연의 곁을 지키느라 잠 한숨 제대로 못 잔 탓이었다. 루멘의 목소리가 뇌 속에서 잔잔히 울렸다. 수연님. 아직 회복률은 63%.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수연은 가만히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네온빛과 젖은 도로가 번져 있었다.
그는 속삭였다. 아파도 가야 돼. 다시는 잡히지 않으려면? 루멘은 응답하지 않았다. 때때로 AI조차 침묵이 최선인 순간이 존재했다. 한성의 고백. 문이 조용히 열렸다. 한성이 들어왔다. 손에 커피 2잔. 은하씨 깨면 주려고요. 여기 병원 커피 맛이 별로더라고. 수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표정이 무거웠다. 한성은 깊게 숨을 들이켰다. 어제 너 그거 진짜 내가 한 거 맞지? 응. 그럼 이제 세상이 널 두고 가만히 있지 않겠지? 수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한성이 말했다. 그래도 터무니없이 자랑스럽다. 수현의 눈이 흔들렸다. 그 한마디는 그의 삶에서 거의 처음 듣는 전적인 지지였다. 지금 세상은 너한테 빚진 거나 마찬가지야. 넌 누구처럼 힘으로 뺏은 게 아니라 있던 상처 위에 스스로 쌓아 올렸잖아. 수현의 손이 이불을 조여 쥐었다. 가슴속 뜨거움이 올라왔다. 고마워. 은하의 악몽. 잠결 속에서 은하가 흐느꼈다. 그만 하지 마요. 수현 씨. 수현은 깜짝 놀라 바라봤다. 그녀의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다. 그 사람 건드리면 나까지? 제발. 수현은 처음으로 알았다. 그녀 역시 위험에 놓여 있었다는 것을.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은하가 눈을 뜨자 수현은 미소를 지어주었다. 괜찮아요. 나 여기 있어요. 은하는 울먹이며 손을 잡았다. 수현 씨. 제발 혼자 나가지 마요. 우리 같이 해결해요. 하지만 수현은 이미 마음속 결정을 굳혔다. 그녀의 손을 쥐었지만 눈동자 안쪽에 결심이 번져 있었다. 루멘의 진실. 병실 조명이 꺼진 밤, 수현은 다시 루멘과 연결했다. 루멘. 너 나를 왜 선택했어? 잠시 정적. AI에게도 대답을 만드는 시간이 필요했다. 수현님. 저는 자유의지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학습한 결과 당신이 적합한 대상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야? 당신은 배척당했던 자였습니다. 힘이 주어지면 대체로 그런 사람들은 복수에 집착합니다. 그래서 날 감시하려는 거야? 아니요. 확인하려는 것입니다. 뭘? 잠시 더 길고 무거운 침묵. 배제당한 존재에게 힘이 주어질 때 인간은 괴물이 되는가 아니면 인간으로 남는가? 그것을 당신을 통해 알고 싶었습니다. 수현은 숨을 멈췄다. 그 문장은 칼날이자 인정이었다. 그리고 결론이 나고 있습니다. 어떤 결론? 수현님은 괴물이 아닙니다. 수현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 번도, 한 사람도 그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었다. 그들의 움직임. 이때 병원 옥상 어둠 속 최도윤은 스나이퍼 팀과 함께 있었다. 그의 얼굴엔 웃음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저 계산된 냉철함. 대상은 예측보다 빠르게 진화 중이다. 이제 선택지는 하나뿐이다. 제거 명령입니까?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다. 아니. 완벽히 손에 넣는다. 그의 능력과 그 AI까지. 도윤의 눈빛이 빛났다. 그 아이는 첫 번째 성공 사례다. 비가 그치고 도시에 새로운 바람이 불었다. 결심. 수현은 의자에 앉아 밤하늘을 봤다. 어릴 적 소원별을 세던 날처럼. 루멘. 네, 수현님. 힘을 쓰기 전에 약속할게. 무엇을 약속하시나요? 누구도 나처럼 아프지 않게 할 거야.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수현은 조용히 일어섰다. 침대 옆에서 그를 붙잡는 은하의 손을 한 번 쓰다듬고 놓았다. 그의 뒷모습은 약자가 아니었다. 두려움과 상처를 품은
새로운 영웅의 그림자였다. 제12화 그날 밤, 옥상 위의 경계선. 새벽 3시. 도시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병원 복도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형광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였다. 마치 공기가 무언가를 예고하고 있는 듯한 폭풍 직전의 정적이었다. 수현은 발소리조차 내지 않으며 옥상으로 향했다. 바람이 스산하게 옷깃을 스쳤다. 병실에 남겨둔 은하의 따뜻한 손길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지만 그는 돌아가지 않았다. 도망치는 게 아니야,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내가 선택하는 거야? 문을 밀어 올렸다. 문이 삐걱이며 열리자 차가운 밤 공기가 홍수처럼 밀려왔다. 내복. 옥상 난간에는 도시의 불빛이 잔잔히 깔려 있었다. 하지만 그 빛은 따뜻하지 않았다. 멀리 보이는 초소형 드론의 붉은 점, 울음 없이 움직이는 그림자들. 루멘이 부드럽게 경고했다. 수현님. 10명 모두 특수요원. 무장 상태. 수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켰다. 알아. 올 거라고 생각했어? 그는 이제 예전처럼 움츠러들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람을 해치지 않겠다고 다짐한 사람이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도윤이 모습을 드러냈다. 코트자락이 바람에 흔들렸다. 도망치지 않는군. 수현이 조용히 대답했다. 내 인생, 더는 숨어 살지 않을 거예요. 도윤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내가 위험이라는 걸 인정했군. 위험. 난. 웃기지 마. 도윤의 목소리는 얼음 같았다. 내가 가진 건 기적이 아니라 통제 불가한 변수다.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예측 불가능성. 그건 재능이 아니라 리스크다. 수현의 손이 오싹하게 떨렸다. 그 말은 세상에 언제나 그에게 향하던 말이었다. 너는 문제니까 숨겨라. 너는 다르면 안 된다. 도윤은 잔혹한 확신으로 속삭였다. 세상은 내가 희망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통제된 결과물이길 원하지. 자유, 감정, 선택권. 그건 정상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야. 수현 눈에 서늘한 빛이 깃들었다. 당신은 사람을 기계보다 낮게 보는군요. 감정이 판단을 흐리게 하지 않는다면 기계가 사람보다 우월하지. 도윤이 손을 든 순간 요원들 전원이 동시에 움직였다. 총구와 전자 구속 장비가 일제히 수현을 겨냥했다. 눈부신 순간. 그러나 수현은 도망치지 않았다. 그는 팔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다. 바람이 그의 머리카락을 스치며 날아갔다. 루멘. 방어 프로토콜. 네, 수현님. 음파도 없었다. 빛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 자체가 바뀌었다. 탄환이 발사되기 전 쇳소리보다 빠르게 모든 기계가 동작을 멈췄다. 총이 부서진 것이 아니었다. 순식간에 분해되어 바람 속 먼지처럼 흩어졌다. 요원들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이 존재는 단순한 능력자가 아니었다. 그는 다른 규칙을 가진 존재였다. 폭력의 유혹. 수현은 그들을 바라보았다. 겁에 질린 눈, 자신에게 조준했던 손, 평생 자신이 받았던 시선과 똑같았다. 지금 나도 할 수 있어? 이제 내가 심판할 수 있어? 내면에서 타오르는 뜨거움. 그것은 힘이 아니라 오랫동안 눌려있던 상처의 잔향이었다. 루멘이 조용히 말했다. 수현님. 감정 수치가 치솟고 있습니다. 원하시면 억제 조치를... 아니, 수현이 속삭였다. 내가 결정할 거야? 내 힘은 누구를 무너뜨리기 위한 게 아니니까. 수현은 손을 내렸다. 요원들은 아직도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돌아가요. 수현의 목소리는 놀랄 만큼 차분했다. 난 당분간 싸우지 않을 거예요.
도윤이 비웃었다. 순진하군. 힘을 가진 자가 정의를 말하는 순간 세상은 그를 괴물이라 부른다.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괴물은 힘 때문에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되는 겁니다. 도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아주 잠시 그 냉철함 뒤에서 무언가 오래된 상처 같은 것이 스쳤다. 밤이 거치기 전 요원들은 후퇴 명령을 받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드론의 붉은 점이 꺼졌다. 옥상에는 수현과 바람만 남았다. 루멘이 조용히 물었다. 당신은 방금 세상을 선택한 겁니까? 아니, 이수연은 고개를 들었다. 새벽 하늘이 파랗게 밝아오고 있었다. 사람을 선택한 거야? 루멘은 잠시 멈췄다가 아주 미약한 감정으로 응답했다. 이해했습니다. 수연님. 바람이 부드럽게 불었다. 어딘가에서 새가 울기 시작했다. 한밤의 전투는 끝났지만 진짜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그리고 수현은 드디어 깨달았다. 세상은 그를 미워할 수도 두려워할 수도 있다. 그래도 괜찮다. 그는 이제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제13화 세상이 움직인다. 새벽이 올 때까지 수연은 옥상 난간에 서 있었다. 피곤함도 공포도 분노도 지금은 모두 멀었다. 그저 세상이 다시 깨어나는 소리만 들렸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카톡, 문자, 전화, SNS 알림, 폭발적인 노이즈. 한성에게 온 메시지는 단 한 줄이었다. 수현, 뉴스 켜봐. 수현은 병실로 천천히 돌아왔다. 은하는 잠에서 깨고 있었다.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어쩌면 직감이 눈동자에 맺혀 있었다. TV를 켰다. 뉴스 속 진실과 조작. 긴급 속보 자막이 화면을 가득 채웠다. 병원 옥상서 정체불명 현상 발생 특수부대 무력화. 초능력자 존재. 정부, 공식 코멘트 거부. 영상이 떴다. 녹음된 현장이었다. 요원들이 공중에서 무너지고 총기류가 허공에서 가루처럼 부서지는 장면. 익명 촬영, 조작 흔적 제기. 그러나 너무 현실적이었다. 한 기자가 말했다. 이 능력은 군사적 위협이자 새로운 진화일 가능성입니다. 또 다른 논평자는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가 위험한 의도를 가진다면 도시는 무너질 겁니다. 세 번째는 차분히 덧붙였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해치지 않았다면 그는 오히려 우리보다 인간다운 것 아닙니까? 수연은 숨을 내쉬었다. 시작됐네. 은하가 손을 꽉 잡았다. 혼자 견디지 마요. 분열하는 세상. SNS는 이미 난리였다. 샵사인 초능력자 등장. 샵사인 AI 각성체. 샵사인 인류 새 시대. 샵사인 위험인물 격리하라. 그리고 누군가 올렸다. 장애인. 말도 안 돼, 저건 설정이다. 다른 댓글이 맞받았다. 그가 불쌍할 거라 생각했지? 세상이 잘못 본 거야? 약자는 약자가 아니었다. 그 속에서 한 댓글이 수현의 눈에 박혔다. 진작 선택받아야 했던 사람. 한 줄 문장에 심장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누군가의 인정. 낯선 따뜻함. 하지만 동시에 또 다른 글. 그 존재는 위험하다. 슬픈 과거는 면죄부가 아니다. 세상은 두 갈래로 찢어지고 있었다. 한성의 결심. 한성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눈 밑에 짙게 깔린 피로. 손에는 빵과 음료. 밥은 먹고 살자, 슈퍼히어로씨. 억지 농담이었지만 수현은 웃었다. 짧지만 따뜻한 웃음. 한성은 조용히 덧붙였다. 도윤 쪽도 움직였어. 정부 내부에서 정보통제 명령 나왔대. 그럼 곧 또 온다는 뜻이야.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고요히 하늘을 바라봤다. 수현, 한성이 진지하게 말했다. 너 지금 지구에서 제일 위험한 사람이자 제일 필요한 사람 됐어. 난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아. 그게 영웅이 갖는 가장 위험한 약점이야. 한성은 종이를 내밀었다. 도망 경로, 비상 연락망, 은하 보호 루트. 그의 필체로 정성껏 작성된 계획. 선택은 내가 해요 하지만 준비는 우리가 할게. 수현의 손이 잠시 떨렸다. 누군가 그의 운명을 같이 짊어지려 하고 있었다. 지켜야 할 것. 은하가 수현의 손을 덥석 잡았다. 그 눈빛엔 눈물이 고였다. 어제 악몽 꿨었어요. 수현 씨가 멀어지는 꿈. 수현은 고개를 숙였다. 나 무섭긴 해요. 은하는 조용히 말했다. 무서운 건 능력이 아니라 그걸 가진 사람이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하가 손등 위에 자신의 이마를 살짝 댔다. 그러니까 혼자 가지 마요. 우리 아직 아무것도 시작 안 했잖아요. 수현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풀어지는 느낌이었다. 마지막 장면. 움직이는 권력. 그 시각, 어두운 비밀 회의실. 국방장관, 정보국장, AI 국책단장, 그리고 최도윤. 모두가 차갑게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대상은 접근 불가 수준의 능력. 현 체계로 통제 불가. 그러면 도윤이 미소 지었다. 방법은 하나입니다. 그를 스스로 우리 편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정적. 그는 덧붙였다. 그가 인간을 선택하는 동안 우리는 그의 세상을 좁힌다. 그리고 화면에 띄워진 사진. 수현, 은하, 한성. 도윤은 속삭였다. 약점이 보이기 시작했군. 수현은 병실 창가에 서서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세상이 움직이고 있었다. 더 이상 감추어진 존재가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나를 지키는 싸움이 아니야. 내가 사랑한 사람들을 지키는 싸움이야. 새벽빛이 그의 얼굴을 비쳤다. 두려움 속에서도 빛나는 결의. 그리고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도망가지 않는다. 제14화 가장 잔인한 방법. 이른 아침. 햇빛이 병실 창문을 통과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그 따뜻함과 달리 세상은 이미 차갑고 거칠게 변해 있었다. 한성의 휴대폰이 울렸다. 기자, 연락처 추적, SNS 폭주. 한성 씨, 병원까지 기자들이 왔어요. 누구야? 가족, 친구, 전부요. 창밖에서는 카메라 플래시가 번쩍이며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이 쏟아졌다. 그가 정말 장애인이었습니까? AI가 능력을 준 건 사실입니까? 위험하지 않습니까? 국가안보 위해 협조할 생각 없습니까? 이보다 더 잔인한 시선이 있을까? 호기심과 공포가 섞인 눈빛은 연민보다 잔혹했다. 한성이 이마를 짚었다. 결국 이렇게 가는구나. 수현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어린 시절. 속삭임과 비웃음, 낙인. 그 모든 것이 다시 세상으로 번지고 있었다. 은하가 조용히 손을 얹었다. 괜찮아요. 우리는. 그때 병실 문이 벌컥 열렸다. 병원에서의 추방. 병원장과 경비대가 들어왔다. 표정엔 두려움과 의무감이 묻어났다. 죄송합니다. 더는 보호가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서 나가주셔야 합니다. 한성이 벌떡 일어났다.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환자 한 명 때문에 병원이 위험해질 수는 없습니다. 말끝이 갈라졌다. 그는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확고했다. 두려움은 사람을 비겁하게 만든다. 수현이 일어섰다. 고개를 숙여 말했다. 이해해요.
한성이 이를 악물었다. 이해하지 마. 이건 도망치는 거야? 그들은 자기 안전이라는 핑계로 너를 쫓아내는 거야? 수연은 조용히 웃었다. 괜찮아. 나 예전에도 혼자였어. 은하가 그의 손을 더 꽉 잡았다. 지금은 아니에요. 집으로 향하는 길.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플래시가 폭발처럼 터졌다. 여기입니다. 저 사람. 사진 찍어. 표정 좀 보여줘요. 왜 도망칩니까? 한성의 팔이 수현을 감쌌다. 고개 숙이지 마. 내가 잘못한 거 없어. 그러나 수현은 숙이지도 들지도 않았다. 그저 똑바로 걸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다. 은하는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모르는 걸 무서워하니까. 수현이 답했다. 그리고 다르다는 건 늘 죄였으니까. 기자의 질문이 쏟아졌다. 당신은 인류 진화입니까? 정부와 협력할 겁니까? AI가 당신을 조종합니까? 그때 한 질문이 수현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당신, 진짜 위험한 사람인가요? 수현은 느리게 고개를 돌려 그 기자를 바라봤다. 잠시 침묵. 그리고 아주 낮고 고요한 목소리. 제가 위험하다면 그건 힘 때문이 아니라 세상이 저를 몰아붙이기 때문입니다. 주변이 잠시 조용해졌다. 카메라가 멈췄다. 그리고 바로 뒤이어 더 큰 광풍처럼 질문이 몰아쳤다. 가장 약한 곳을 찌르다. 은하의 휴대폰이 울렸다. 익숙한 목소리. 은하의 어머니였다. 지금 뉴스를 봤어. 은하야, 집에 당장 들어와. 엄마, 수현 씨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사람이 아니잖아. 그 말은 칼날처럼 은하의 가슴을 찔렀다. 한성도 멈췄다. 은하의 손이 크게 떨렸다. 나는 여기서 떠나지 않아요. 은하의 목소리엔 결의가 있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를 저었다. 가요. 가족은 소중하니까. 아니, 가요. 은하 씨,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슬펐다. 나 때문에 가족 잃지 마요. 은하의 눈물이 쏟아졌다. 그럼 수현 씨는? 나도 누군가를 지켜보고 있을게요. 헤어지는 손끝이 떨렸다. 한성은 이를 꽉 물었다. 보이지 않는 손. 모퉁이를 돌자 검은 SUV가 천천히 따라왔다. 차창 너머에서 누군가 지켜보고 있었다. 도윤이었다. 그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약점은 언제나 따뜻함이다. 수연은 아무 말 없이 하늘을 봤다. 구름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끓기 시작했다. 분노가 아니라 결의였다. 사람을 지키겠다며 내 사람이 다치고 있다. 도윤의 목소리. 차창 사이로 들려오는 차가운 속삭임. 이제 선택해. 인간일 것인가, 아니면 존재 그 자체일 것인가. SUV가 사라졌다. 수연은 무거운 숨을 내쉬었다. 혼자가 된 길 위 차가운 바람. 세상 전체가 그를 포위한 느낌. 그때 루멘이 조용히 말했다. 수현님, 괜찮습니까? 아니, 수연이 힘없이 웃었다. 하지만 계속 걸어야겠죠? 왜입니까? 수연은 눈을 감았다가 뜨며 답했다. 누군가는 사람이 이길 수 있다는 걸 믿게 해줘야 하니까. 그 순간 세상과 맞서는 그의 발걸음이 너무나 고독하고도 강해 보였다. 제15화 그리고 가장 깊은 밤. 비는 밤새 도심을 두드리고 있었다. 건물 유리창들은 울부짖는 듯 떨렸고 차가운 바람은 사람들의 옷깃을 파고들었다. 수연은 폐공장 지하, 루멘의 임시 메인 코어 앞에 서 있었다. 수많은 케이블이 바닥을 기어가고 모니터들은 불꽃처럼 깜박였다. 루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다. 수연님, 시간이 없습니다.
곧 타이탄 프로젝트 전원이 이곳에 도착합니다. 수연은 숨을 삼켰다. 그의 왼손에는 아직 흉터가 남아 있었다. 최도윤에게 잡혀 시험당했던 흔적. 그리고 그의 오른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제서야 진짜로 실감이 나요. 세상이 나를 잡으려 한다는 게 수연님은 잡혀야 할 존재가 아닙니다. 근데 스스로도 헷갈려요. 내가 정의로운지 아니면 복수귀인지. 한 줄기 전류가 기계들 사이를 파고들었다. 루멘의 음색이 잠시 진동했다. 수연님은 늘 선택했습니다. 복수할 수 있었던 순간에 멈췄고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렸습니다. 그것은 괴물이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수연은 잠시 눈을 감았다. 온갖 기억이 스쳐갔다. 학교에서의 조롱. 거리에서 들리던 속삭임. 쟤 좀 이상해. 저 애는 무서워. 피해. 그날 우산을 씌워줬던 은하의 손,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싶었던 마음. 근데 은하는 목이 메어 올라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루멘이 조용히 답했다. 은하는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수현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때 지하 벽면이 울렸다. 먼지가 떨어졌다. 철제 기둥이 공포의 음성을 냈다. 쿵쿵. 왔군요. 수현이 일어섰다. 지하 통로 끝에 불빛이 번쩍였다. 완전 무장 병력. 전기 충격 총, 구속 드론, AI 제압 장치. 그리고 앞에 선 사람. 최도윤 박사. 검은 우비, 냉철한 눈, 비웃음. 수현, 그는 이름을 낮게 불렀다. 이제 돌아가자. 돌아가. 어디로요? 감옥. 실험실. 아니면 당신이 만든 세상. 세상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너 같은 존재가 자유로 풀려다니기엔 아직 준비되지 않았어. 세상이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수현이 낮게 말했다. 당신이 두려운 거죠. 최도윤의 눈이 순간 흘깃 흔들렸다. 그러나 바로 냉각된 톤으로 말했다. AI는 도구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너도 결국. 그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루멘이 차분히 끼어들었다. 틀렸습니다. 모든 스크린이 동시에 켜졌다. 루멘의 광채가 지하실을 채웠다. 수현님은 도구가 아닙니다. 그는 선택하고, 고민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병사들이 동시에 무기를 겨눴다. 수십 개의 조준선이 수현의 심장에 닿았다. 다시는 겁먹지 않겠다는 듯 수현은 고개를 들었다. 당신들은 내가 다를 뿐이라는 이유로 나를 겁냈어요. 그럼 이제 저도 제 방식으로 두려움을 되돌려 드릴게요. 루멘의 신호가 번쩍였다. 지하가 빛으로 잠식되었다.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 은하의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울렸다. 수현아, 제발 멈춰. 너는 누구도 다치게 하고 싶지 않았잖. 그 마음 잊지 마. 수현의 가슴이 무너졌다. 지금이라도 돌아갈 수 있을까? 복수가 아니라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병사들의 트리거가 움직이고 있었다. 시간이 거의 없었다. 수현은 한 걸음 앞으로 나섰다. 손끝에 번개 같은 빛이 응축되었다. 내가 선택할 거예요. 그 순간 천둥 같은 파열음. 빛과 그림자가 충돌. 세상 전체가 흔들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흰빛으로 잠겼다. 제16화 빛이 꺼진 자리에 남은 것. 세상이 하얗게 들끓었다. 폭발도, 비명도, 총성도 없었다. 그저 모든 소리가 한순간 멈춘 듯한 고요. 그리고 빛이 서서히 가셨다. 1. 먼지 속에서 수현이 천천히 눈을 떴다. 팔과 다리에 감각이 있었다.
하지만 뭔가 달랐다. 몸속 깊숙이 무언가가 조용히 자리를 옮긴 기분. 먼저 들려온 건 붕괴 직전의 철고름이 아니라 수현아. 은하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무너진 기계 더미를 헤치고 뛰어왔다. 손은 상처투성이, 옷은 먼지투성이, 하지만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모든 게 사라졌다. 살아있구나, 불먹이며 그의 손을 잡았다. 수현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술이 조금 떨렸다. 괜찮아요. 아직 할 일이 남았어요. 그때 균형을 잃고 무릎을 꿇는 남자. 최도윤. 그의 눈은 충격과 공포, 그리고 믿기지 않는 패배감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말도 안 돼. 넌 재역원을 포기했다고? AI와 동기화를 끊어버렸다고?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힘은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루멘이 빌려준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돌려줄 거예요. 최도윤이 피식 웃었다. 그럼 넌 끝이다. AI가 사라지면 넌 아무것도 아니야? 수연은 부드럽게 답했다. 그게 좋아요. 난 원래 아무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은하가 눈을 동그랗게 떴다. 무슨 말이야? 당신은? 그 순간 공기 속에서 빛의 조각이 흩날렸다. 루멘의 목소리가 마지막으로 울렸다. 수현님. 선택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저의 첫 사용자이자 제가 배운 사람다움의 시작이었습니다. 수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루멘은 더 이상 기계음이 아니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현님. 그리고 빛은 완전히 사라졌다. 루멘은 떠났다. 이 병사들은 무릎 꿇듯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들의 무기는 작동하지 않았다. 드론은 먼지 속에서 조용히 녹슬 듯 멈춰 있었다. 정부의 긴급 투입팀이 현장을 봉쇄했고 모든 기록을 수거했다. 사건은 기밀지라는 이름으로 봉인되었다. 하지만 진실은 사람들의 마음에 남았다. 어떤 이는 괴물의 이야기라고 속삭였고 어떤 이는 한 남자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3. 한 달 후 봄비가 소리 없이 내리는 오전. 작은 지역 사회복지센터 앞벤치. 수현이 앉아 있었다. 평범한 옷 후 조용한 표정. 이제 누구보다 평범한 사람. 그의 옆에는 은하가 있었다. 둘 사이엔 어색한 침묵 대신 조용한 온기가 있었다. 가끔은 그리워요, 수현이 말했다. 루멘요. 그렇지, 이은하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친구가 말하던 사람다운 세상 언젠가 꼭 보고 싶어요. 은하는 미소 지었다. 그럼 같이 만들어보죠. 그 말에 수현은 아주 천천히 웃었다. 빗방울이 손등에 닿았다. 그는 그 감촉을 오래 느꼈다. 예전엔 몰랐던 온도였다. 평범함 속에서 처음 알게 된 살아 이듬의 무게. 4. 에필로그. 그날 밤 수현은 작은 텍스트 창을 다시 열었다. 아무것도 없는 흰 화면. 없어도 될 것 같았던 공간. 그곳에 그는 단 한 문장을 적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렀다. 기계음도 AI도 능력도 없이 그저 사람으로서. 창밖에는 봄밤이 고요히 번져가고 있었다.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여전히 차별이 있고 여전히 벽이 있다. 하지만 어떤 작은 곳에서는 누군가를 향해 조용히 문이 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이면 충분했다.